안녕하세요. 해성여고 수학탐구 3조 학생들입니다. 혹시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시나요? 그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한 학기 동안 저희가 열심히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탐구한 내용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행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이란 가로로 배열한 줄이고 열은 세로로 배열한 줄입니다. n개의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을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곱하기 n 행렬은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됩니다. 보시면 색이 있으면 1로 표현, 색이 없는 하얀색 부분은 0으로 표현해서 한 상자당 하나의 숫자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행렬로 표현하면 왼쪽 그림과 같은 결과가 도출됩니다. RGB 값의 행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은 빨간색, G는 초록색, B는 파란색을 의미합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은 삼원색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 삼원색을 밝기 정도에 따라 0에서 255의 숫자로 구분하여 RGB라고 나타나게 되고 이를 행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에 연한 파란색은 212, 244, 250으로 표현하고, 아래에 연한 노란색은 250, 244, 192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RGB 행렬로 많은 색을 표현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그림도 RGB를 이용해 행렬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옆에 있는 숫자들이 각 색에 해당하는 RGB 값이고 이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유사한 사진을 찾아내는지 알아야겠죠?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유사도를 알아야 합니다. 유사도란 어떤 대상과 비슷한 정도를 말하고, 행렬에서 유사도를 구할 때는 주로 해밍거리를 사용합니다. 해밍거리란 같은 비트 수를 갖는 행렬 사이에 대응되는 비트 값이 일치하지 않는 것의 개수로 0에 가까울수록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행렬 M을 1, 2, 3, 4, 5, 6, 7, 행렬 A에 1, 2, 3, 4, 5, 6, 6이라 하면 해밍거리는 2가 됩니다. 왜냐하면 두 행렬 사이에 대응되지 않는 비트 값이 2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미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빨간색 마리오를 행렬 C, 아래에 있는 초록색 마리오를 행렬 H라고 할 때 이 이미지의 RGB 값을 구하여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에서도 보이다시피 형광펜 친 부분이 대응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것의 개수를 세보면 42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사진 간의 해밍거리는 42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밍거리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미지 B와 C 중 어떤 것이 A와 유사해 보이나요? 당연히 C가 B보다 A랑 유사해 보이겠지만, 이 이미지를 행렬로 나타내어 해밍거리를 구해보면 B가 C보다 A와 유사하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밍거리는 정확한 결과 값이 나오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 더 정확한 값을 도출해낼 수 있는 코사인 유사도와 유클리드 유사도를 활용하여 유사도를 구해보았습니다. 코사인 유사도란 두 벡터 사이 값으로 유사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두 벡터 사이의 각도가 0일 때, 즉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A와 B의 사이값, A와 C의 사이값을 각각 구해보면 화면과 같은 값이 나오게 되고, C가 B보다 A랑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해밍거리로 구했던 것과 반대되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유클리드 유사도는 어떨까요? 유클리드 유사도는 두 벡터 사이의 거리로 유사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0에 가까울수록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렬 A와 B 사이의 거리, 행렬 A와 C 사이의 거리를 각각 구해보자면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고, 이 또한 C가 B보다 A랑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밍거리에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해밍거리는 RGB 값 중 하나만 달라지거나 값이 아주 약간만 변해도 다르다고 판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계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진을 찾아주는 원리는 알겠는데 어떻게 인공지능이 두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원리는 바로 인공신경망입니다. 뇌에 있는 뉴런에서 하는 정보 처리 과정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이 사진은 뉴런의 구조인데요. 가지 돌기에서 자극을 받고 축삭 돌기를 거쳐 시냅스에서 자극을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신경망의 구조는 어떨까요? 그림처럼 입력층은 신호를 받아들이고 은닉층에서는 외부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층은 신호가 나가면서 결과를 출력하는 곳입니다. 뉴런의 구조에 인공신경망을 비유시켜보자면 가지 돌기는 입력층, 축삭 돌기는 입력층, 시냅스는 출력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간층이라고 불리는 은닉층이 많아지면 깊은 신경망이 형성되고 이를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딥러닝 기술은 기존 디벅 대비 압도적인 인식 성능을 보이고 있고 현재는 더욱 진화하여 사람을 뛰어넘는 98% 이상의 인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이 이미지를 구분할 때는 행렬의 곱셈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인공신경망의 원리를 이용한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 엔트리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에게 동물들을 학습시켜주겠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코끼리, 곰 사진을 각각 15장씩 학습시켜 주었습니다. 잘 학습되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 사진을 넣어 결과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확인 결과 잘 학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만들어둔 블록을 이용하여 학습된 이미지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집 강아지 사진을 넣어 보겠습니다. 강아지 사진을 넣었을 때 이렇게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곰 사진을 넣었을 때도 정확하게 구분해냅니다. 그러나 판다 사진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게 갈색 곰 사진만 학습시켰기 때문이죠. 앞에서 했던 거와 같이 가위, 바위, 보를 구별할 수 있게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가위, 바위, 보 모두 조금씩 다른 위치나 모양을 한 사진을 입력해주면 학습 결과 위사진과 같이 가위는 96.52%, 바위는 90.38%, 보는 95.86%로 모두 90%가 넘는 정확도로 잘 학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와 물고기를 분류하는 인공지능의 이미지 처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그림을 넣어주면 인공지능이 이것이 쓰레기인지 아니면 물고기인지 분류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 물고기 사진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고기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엔 쓰레기를 한번 이미지 분류에 넣어 볼 것인데요. 비닐봉투, 쓰레기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레기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